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회 부스 끝나고 이제 부스가 2회인 것, 2회 부스에 대한 걸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한자에 제일 많이 부수가 제일 많은 부수가 몇 획이라고 했는지 기억들 하고 계세요? 지금 2획을 하는데 오펜에 보면은 부수가 제일 많은 부수가 뭐냐면 17획이라고 했죠. 이 17이라는 숫자는 전 시간에 말했듯이 8기하고 90. 8개는 유형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90은 변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짝수의 끝은 8이고 홀수의 끝은 9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잖아요. 이거 합한 게 17인데 우연치 않게 이 개수가 17회까지 가 있더라. 이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17회 중에서 2회 부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하려면은 EF 중 오늘 그 EF 중에서 두이자가 들어가는 거 부수가 두이자가 들어간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이자로 하는 것 중에서 요 버금 한자가 두이자가 두이를 부수로 하면 한자더라 해서 이 버금 한자에 관한 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었는데 그만뒀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마저 하려고 그래요. 버금 한자 버금 한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거룩한 성자가 붙으면 아성이다. 아성. 이렇게 버금 한자가 뭐냐? 버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 간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둘째다. 첫 번째 가는 거는 으뜸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버금이라. 이제 버금 한자가 그러니까 거룩한 성인은 성인인데 두 번째 가는 성인이다. 이제. 그래서 아성이라는 표현은 유교에서만 있어요. 유교에서 으뜸 가는 성인은 공자. 그 공자 다음에 가는 사람을 갖다 아성이라고 부르는데 뭐 안현이나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사람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거룩한 성자를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성자. 이게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 보니까 귀하고 귀자가 들어요. 입구자. 그 다음에 이게 천간의 인자인데 그 천간의 인자하고 위에 입구자 합한 게 그게 들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증정하다, 뭘 드리다 할 적에 이 정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책을 남한테 줄 때도 증정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원래는 이 귀이하고 이 구자가 들일정을 합한 게 원래는. 근데 이제 이 구자가 두 개 더블 되니까 하나를 생략한 거죠. 밑에 임은 이제 9번째 천간이라 하죠. 북방임이다 또는 클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그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가 유별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이 왕자 같은 거는 그 상하가 비슷하고 가운데가 작은데 임자는 가운데가 유별나게 커요. 이 얘기 뭐냐면은 임산부 있잖아요. 임산부를 옆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거. 그래서 이게 벨임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계집녀를 쓰면은 아이벨 임자가 되고요. 그래서 임자는 뭐냐면은 배에다가 뭘 집어넣다. 그런 뜻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오행에서도 이게 이를 갖다 일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빛을 뱉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그 양의 시작, 빛의 시작이거든요. 빛을 배웠다. 그래서 임자는 뭐냐면은 그래서 맡을임, 벨임 이렇게 하면 맡을임자가 되버려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내 것으로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귀와 입을 드릴 정이니까 귀와 입을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드린다 이제 그 얘기죠. 크게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귀를 크게 하고 입을 크게 하고
귀를 크게 한다는 건 많이 듣는다, 잘 듣는다 그 얘기고, 입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전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뭐가 거룩한 거냐 하는 그 거룩함의 정의를 거룩한 성자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쉽잖아요. 거룩한 성자는 귀 있자, 입구자, 들이정자, 귀와 입을 들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쓸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아자가 들어간 것은 한자가 있어요. 우리 제사 지낼 적에 맨 처음에 앞에 나가서 그 잔을 올리는 사람을 초헌, 두 번째가 아헌,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종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 헌자를 써요, 이렇게. 진짜. 근데 이때 헌자는 이제 바친다, 드린다, 바칠 헌이라 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 헌자가. 아마 그 헌자를 갖다가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거룩한 성자는 쉬워요, 이거는. 근데 바칠 헌자는 상당히 그 까탈스러워, 보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개견자죠. 이거는 개견자를 개견자는 금방 할 거예요. 요걸 갖다 달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네,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이 개견자였죠. 아무튼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짐승을 말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큰 배자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그걸 왜 개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큰 거하고 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개하고 큰 거하고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큰 걸로 따지면은 코끼리가 더 크죠. 또 소가 더 크고 큰 대자를 쓰고 거기다가 점 하나를 딱 찍었어요. 이 점은 주라 그랬죠. 불덩주자, 있을 주자. 크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크게 존재한다. 그게 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크게 존재한다. 요걸 보면은 사람 인자를 남자, 여기 오른편에 여자, 요거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크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음과 양,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로 묶을 적에 그게 큰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점을 찍으니까 그걸 또 개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이제 전문적인 시간에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개를 갖다 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12지대에서 수리인데 이게 7도 이동을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개가 7도 이동을 하면은 술은 신유술해 해가지고 서북방에 있잖아요. 이게 입동 자리에 있는 거거든, 서북방. 이게 7도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그, 묘자리는 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진자리는 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자리로 이제 술이 들어가요. 개가 1위로 들어가버려요, 이게. 사자리로, 뱀자리로. 이걸 갖다가 개하고 점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리가 제일 밝은 곳이에요. 이파. 계절로는 이파라 그러죠. 선량지자인데, 자축은 일량이고, 인면은 이양이고, 진사는 선량이라 그래서 제일 밝아지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 자리에서 선천과 부천의 태세와 세수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과 부천이 하나 되는 걸 시작하는 것이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양과 음이 하나 돼서 뭔가 존재하게 하는 것인데 그 자리로 개가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이 얘기는 전문의 시간에 다시 나올 거니까 지금은 다만 바칠 한자에 개 견자가 들어가는데 개를 바친다고 얘기해 지금요. 근데 사실은 개는
제사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자는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를 누가 제사상에 올려요. 그 뻔한 사실인데도 개를 바친다. 그런 식으로 바칠 hun자에 개견자를 집어넣었다 이제 그 얘기죠.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개견자 옆에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첫 권자인데 권자예요 지금 권인데 뜻은 뭐냐 소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자를 보면은 여기 원래 호피문이 호랑이문이 여기에 있는 게 호피문이에요. 그 다음에 역자가 있는데 그래서 요 호피문이 요거에서 이게 범호자잖아요. 여기에서 나머지를 요걸 빼버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요거 요게 역자예요. 근데 요것만 따로 있는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 다리가 구부러진 수치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성한 제사를 지낼 적에는 호랑이 무늬가 그려진 쇠바석에다가 재물을 넣어서 끓였던 데서 이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호랑이 무늬가 그려졌다고 하니까 요거는 호피 호랑이 무늬 호자 이렇게 한 건 맞아요. 근데 왜 개견자를 집었느냐?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과 후천이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랬더라. 그러니까 바친다는 바친다는 게 뭘 바치는 거냐면은 옛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바치고 새 것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호랑이는 그 12지지를 인이라 그래요. 인이고 그다음에 요거 개는 술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는 뭐냐면요. 이게 선천에서는 정월달이었어요. 인월이 정월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이 뜬 데고 여기서는 뭐냐면 요 진사 지간 여기서는 뭐냐면 태양이 떴어요. 태세가 떴던 데라 이게 하나는 태양이 뜨고 태세가 뜨고 그 태세는 세월 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세자 이렇게 쓰고 하나는 달이 뜨고 그래서 합해서 세월이라고 하는 건데 세와 월이 교차하는 지점이 인하고 여기 술하고 두 군데가 돼요. 그래서 바칠 혼자에는 호피무늬 호자하고 개견자가 같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세수하고 그 다음에 월권 그래서 이게 세월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세수하고 월권이 나오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한테 이렇게 바친다는 건 신한테 바친다는 건데 뭘 바치는 거냐면은 사실은 세수하고 월권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건데 뭐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대략 어떤 뜻이 있다는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피무늬 호랑이하고 대견자로 둘이 들어갔더라. 근데 호피무늬 호자, 이게 호피무늬 호랑이 호자, 범호자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형태에서 여기다 일곱 치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만 하면 기슬검이죠. 가위, 굴바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가위 엄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이게 점칠법자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점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7지자를 집어넣는 게 고란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네. 보면은 호는 치를 품은 기슭 또는 굴바위에서 생긴 전복을 가리킨 문자다. 치를 품는다는 건 여기 치를 품 7지자 치를 품는다는 건 완전수 10을 향한다는 말인데 완전을 향한 기륭을 점치는 건 이장을 향한 노정을 가리키는 셈이기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 이상적인 게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걸 그린 게 이거예요. 숫자 중에서 7하고 12가지는 원래 같은 거예요. 이걸 같다는 걸 인식을 할 적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7하고 10하고 어떻게 같느냐. 그래서 이제 사과를 3번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번 가르면은 사과의 표면은 6개의 십자가 생기고 6개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손이 2개 음과 양이 겹친 이걸 평면적인 십자라고 해요. 평면적인 거. 근데 십자에는 손이 3개가 겹친 것도 있더라. 이게 내면에 있는 십자라 그랬잖아요. 그 표면에는 6개가 생기고 그 6개는 여기서 하나, 둘, 셋이 각각 음량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3면은 이렇게 해서 6개가 생긴 거거든.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로 일관한 거. 이게 7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10하고 같으냐면은 이게 겉으로 보면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1001, 지이라고 합한 게 하나가 있고 지라고 인일이 합한 게 있고 또 인일하고 천일이 합한 3개의 평면적인 십자가가 이 속에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 6개, 내면에 3개, 해서 9개인데 이거는 2개가 겹친 십자가를 말한 거고 이 모든 걸 다 합한 3개가 그냥 하나의 십자가까지 합하면 요거는 2차적인 십자가인데 요거는 3개가 겹친 거는 요거는 2차적인 건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9개다 요 하나까지 합하면 더하기 10개의 십자가가 생기는데 요 3개가 겹친 그 십자 있잖아요. 얼핏 보면은 여기 하나밖에 안 돼.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요걸 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7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을 품었다고 하는 거는 완벽함을 이상적인 걸 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을 품는다는 건 완전 10을 향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7개 십자가는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니까 7이라고 했지만 이게 원래는 10을 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7을 품는다는 건 완전수 10을 향한다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둥을 점친다나 요 위에다가 전복자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는 사실은 완벽한 점을 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그 가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받친다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완벽한 걸 내가 깨달아서 그걸 받친다고 할 적에 이 받칠 한자가 이제 해당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가마솥권 이런 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솥에서 이제 삶아서 받쳐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칠 한자 까탈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요령은 그거예요. 호피무늬 호, 그 다음에 아니, 네, 이렇게 요게 이제 숫권자라고 하는 거
요것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한 입이잖아요. 한 입으로 이제 이거는 멀쩡자 덮었다고 얘기인데,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음과 양이 이렇게 짝대기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걸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음과 양을 하나로 한다는 그 의미는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개견자를 썼더라 이제 얘기죠. 그래서 아까 호랑이하고 개가 한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모든 것을 그 속에 들어있는 음량을 한 입으로 이제 그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은 그 뜻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 보면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제 그것은 1구와 8이 하한, 이게 아래 하자거든요. 이게 클정과 하나 더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잘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한 번 읽어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렵더라도 자꾸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어려운 걸 하나 알면은 쉬운 거 한 10개, 20개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나보다 큰 사람을 내가 정복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밟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문자도 똑같아요.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해서 멀리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를 급도 이게 V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이 빠를 급자는 우리가 어디서 쓰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북극남극할 때 여기다 이렇게 나무목을 붙이면 돼요. 여기다 나무목을 붙이면은 여기 북극남극은 그 극자가 아니지. 극자가 아니고 요건 이제 아무튼 요거는 빠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부수가 V자라 했잖아. 하늘과 땅, 거기에 입구자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우자인데 요게 또 우자는 그 전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기억을 해라. 입과 손을 좌우에 이제 배출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원래는 사람 인자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이 입과 손을 놀릴 적에 제일 빨라진다 그 얘기지. 입과 손을 가지고 사람이 하늘과 땅을 한 대로 이어줄 때 모든 것이 제일 빠르게 이어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것도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해놨는데 이게 천지죠. 천지, 이죠. 이. 사이에서 사람이,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이게. 사람 인을 갖다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람이 입과 손을 쓰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일을 빨리 이뤄낸다고 해서 빠를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입글자로 왼편에 이렇게 쓰고 손을 오른편에 쓴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형인 말을 하는 건 요건 입이니까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은 뭐냐면 그걸 말한 걸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 요건 무형이고 요건 말이니까 무형이고 요거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니까 유형이라. 그래서 무형은 밝은 거고 유형은 어두운 거예요. 탁한 기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왼편은 항상 동방, 밝은 곳이고 서방, 오른편은 항상 어두운 곳이다. 하기 때문에 이 글자와 오른손 운을 이렇게 배치했더라. 네.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더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글자는 대표적인 문자로는 극침, 이제 침상침자죠, 이게. 네. 빨리 수그러들게 한다, 뭐 극탈, 급하게 빼.